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20대 후반 조다정이고 최초 발작은 중학교 1학년 때 최초 발작을 하고 이제 중간에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재발을 해서 약물 치료 중입니다. 저는 대구 광역시 달서구에 살고 있는 20대 정우진입니다. 직장은 자동차 정비 쪽에 일하고 있고 발작 처음 했는 건 생각나는 건 초등학생 학교에서 한 것만 기억. 뇌전증은 최근은 발작은 없고 대학생 때 한번 발작이 있었고요. 처음에 뇌전증이라는 확진 판정을 받을 때는 대발작이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는 컨디션 안 좋고 증상이 좀 나올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느낌을 받을 때는 전조 증상으로 손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떨린다든지 약간 머리가 살짝 멍하다든지 그게 한 번씩 있었어요. 고등학생 때 있었죠. 약간 머리가 찔리는 느낌? 찔리는 느낌이라서 그냥 안전한 곳에 피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근데 처음에 생각해보면 최초 발작하기 전에도 이 전조가 있었는데 그냥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외면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물을 따를 때 살짝 이렇게 하면서 물을 흘린다든지 수저로 밥을 먹는데 이렇게 하면서 떨군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부모님도 왜 그러냐? 그냥 이러고 말고 저도 좀 왜 이러지? 하고 이제 뇌전증에 대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가지고 좀 내 몸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. 그냥 별거 아니겠지? 그런 생각. 저는 중학교 때는 사실 주변에 설명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뇌전증이라는 거를 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그게 뭐냐는 반응이고 뇌전증은 전자파 많이 보거나 잠 많이 못 자거나 술을 마시면 이게 좀 쓰러질 수 있는 거다 하면은 이제 다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혹시라도 내가 너희랑 있을 때 쓰러지면 이렇게 해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잘 받아주세요. 저는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완장이 쓰러지는 장면에서 그걸 대해 설명을 해요. 주위에 위험한 물건 있으면 치워줘. 이렇게 설명하죠. 그리고 좀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고개 좀 돌려주고 그런 것까지도 설명했었어요. 그런 건 잘 안 했죠. 그래요? 네, 그냥 이 주위에 위험한 물건만. 그리고 구급차는 금방 부르지 말고 약간 발작이 오래 하면은 그때 불러줘라. 그렇게 설명하면은 친구들은 혹시 뭐 어떻게 반응하세요? 그냥 알겠다. 알겠다는 반응을 보죠. 다정 씨는요? 저희도 진지한 자세로 들어주고 처치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이 사람들이랑 있을 때 쓰러질지 안 쓰러질지도 모르지만 제가 한번 친한 친구랑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한번 또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. 그 친구랑 단둘이 있는 방에서 그때 친구가 이제 잘 처치를 해줘서 이제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왔었는데 아마도 잘 처치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. 부모님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는데 크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으셨어요. 약간 프리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?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냥 뭐 당연히 완치되겠거니 하는 별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약 잘 먹고 근데 이제 성인 돼서 재발하고 나서는 좀 심각성을 느끼고 제가 더 이렇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이제 언니랑 가족들도 관련 기사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고 뭐 뇌전증에 뭐가 좋다더라 먹어봐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항상 뭐 어디 가면 약 먹었냐 네, 약 챙겨라 뭐 늦게 자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항상 하시고 병원 뭐 갔다 왔다 하면은 뭐 별일 없었냐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 저는 부모님이 약을 챙겨 갔나 빨리 자라 이런 말을 주로 하고 만약에 쓰러지면은 그 옆에서 손잡아주면서 괜찮아 이런 말을 많이 해주세요. 가족분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지지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그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하긴 했는데 본인이 뇌전증이라는 거를 밝힌 그 친구들이 혹시 얼마나 되세요? 저는 주변에 가까운
친구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는 친구들한테는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. 그 친구들은 혹시 뇌전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? 아마 딱 처음에 제가 난 뇌전증이고 뇌전증이 이런 거고 쓰러지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. 그거 말고는 아마 실질적으로 그 응급 상황이 닥칠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생소하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 발작하는 환자를 직접 볼 그게 크진 않잖아요, 사실. 그때 제가 알려준 것 말고는 크게 뭐 그거 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그 뇌전증을 앓고 있고 그걸 얘기해줘도 자세히 이해를 못하고 응답하라에 나오는 그 장면을 말해주면은 알겠다 이런 말 해주고 그 이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뒤로는 뭐 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나 보네요. 네, 없어요. 아, 네.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왜냐면 저는 빈도가 많지도 않고 일하는데 제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를 평가하는 어떤 잣대가 돼버릴 것 같기도 하고 네, 그래서 말을 먼저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저는 처음에는 그 직장 한 분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말하고 아프면은 그냥 가라 이런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. 혹시 뭐 직장 생활 안에서 그 발작하신 적 있어요? 그건 없고 전조증사 딱 한 번 있었죠. 전조증상? 네. 딱 한 번 있었고. 네.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. 당사자들 중에서 저희 20대, 30대들은 직장이나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발작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걸 생각하면 미리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게 나의 어떤 뭐 인사평가라든가 내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족한 점이라고 이제 파악을 하면은 또 자기한테는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그 직장 생활 하면서 뇌전증 때문에 좀 힘든 경험, 뭐 어려웠던 경험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저는 일단 직장을 이제 몇 군데 제가 거쳤던 곳에 갈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면허랑 상관이 없는데도 왜 지금까지도 안 땄냐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걸 너무 캐물으시니까 이제 저는 따고 싶어도 못 따는 상황인데 그걸 또 설명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번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상사 한 분이 저거 간질이다 못 고친다 직원분들 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눈을 뜬 곳은 119 구급차였는데 다행히 이제 직원 한 분께서 동행을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출근하고 생활을 하는데 괜히 좀 공기가 어색한 것 같고 아무도 이제 저한테 먼저 그거에 대해서 몸이 괜찮아져서 다행이다 뭐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시는 담당자가 없었다는 것도 조금 아쉬웠어요. 어려운 점은 딱히 없는 것 같고 힘든 점은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쓰러진 것 같은 그러니까 일하다가 괜찮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편이에요. 두 분 다 그 영상을 보셨을 텐데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 반장 응팔에서도 모르는 척 하잖아요 친구들이. 두 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세요? 저는 약간 모른 척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내게 해주는 것보다. 저는 아직도 뇌전증이 좀 뭔가 거론하기에 약간 꺼려지고 그런 질병 중에 하나로 조금 아직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그냥 뭐 내가 사랑니를 뽑고 왔는데 그 다음날 퉁퉁 부어오면 야, 너 사랑니 뺐다며 뭐 괜찮냐? 그냥 이렇게 편하게 묻잖아요 보통. 그냥 그런 정도로 편하게 인식이 돼서 아무렇지 않은 그냥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좋은 말인 것 같아요. 저는 가족과 친구와 약간 힘이 돼주는 것 같아요. 이해를 해주고 괜찮아 말해주니까 그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크게 뭔가 뇌전증을 이겨내기 위해 도움이 되었다 하는 거는 나와의 싸움인 게 크잖아요. 내 멘탈 관리이고 결국에 내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.
뭐 누가 어떻게 해준다고 해서 이게 나아질 수 있는 거 그런 게 아니라서 내가 그냥 혼자 잘 이겨내야 되겠다. 이제 물론 부수적으로 이제 뭐 어떤 병원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가기는 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지금의 나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? 그거는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. 우울감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쿡쿡쿡 올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되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었거든요. 그거를 뭐 누구한테 말해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. 근데 그럴 때면은 이제는 당장 좀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가만히 있으면 더 좀 우울해지고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복한 상상을 해요. 이제 뭐 운전을 나중에 하는 내 모습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내 모습, 결혼을 해서 내가 아기를 낳아서 뭔가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면은 그 상황에 딱 빠져들어가지고 아, 그때 되면 내가 뭘 해야 될까? 뭐 하고 있겠지? 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 관리를 해놔야겠다. 약간 이렇게 결론이 와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냥 한마디만 하면은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. 그냥 밖에 싸돌아다녀. 맞아요. 네. 네. 저는 그냥 안심이 되죠. 친구랑 곁에 있으니까. 없을 때는 약간 용기가 없고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. 뇌전증 환자가 평균적으로 그 일생 동안 발작을 하는 시간이 한 20분, 30분도 안 된다고 해요. 근데 몇십 년을 사는 동안에 그 몇십 분 때문에 이제 물론 환자의 그 상태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저 정도의 어떤 경증이라면 그런 아무것도 아닌 몇 분의 시간 때문에 제 평생을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너무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너무 막 이거는 뇌전증이 안 좋으니까 안 돼, 절대 하면 안 돼, 뭐 이런 생각들을 비워내고 그것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나 인생을 즐기지 못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